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원도로 쇼핑몰 퍼스트 클랜장 이동현입니다. 네, 우선에 육성교육 1차 과정을 이제 수료하신 우리 시니 파트너 여러분들, 어, 감사드립니다. 어, 1차 교육에서는 저희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세스들을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뭔가 이해가 좀 쉽게 되셨나요? 뭐 기타적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카톡을 주시든 각 팀장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차 교육을 다 들으신 분들, 이제 육성교육 2차 진행을 할 건데요. 2차는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담았어요. 2차 교육은 이제 현 사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넣어 놓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흔히들 말하고 있는 다단계가 굳이 나쁜 게 아니구나 해서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셔서 이 2차 교육이 좀 저는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 2, 3, 4차 교육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나마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2차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제가 다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제가 만들어낸 거, 제가 뭐 제 생각대로 인위적으로 제 판단에서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뭐 통계청이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뉴스, 사회에 이끌리는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제가 만든 거라서 거기에 이제 제 생각이 조금 추가가 되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특히나 저희 이 퍼스트 클랜의 클랜원 분들 같은 경우, 저희 팀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공감을 또 하셨어요.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조금 더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한번 오늘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입 파트너 육성교육 2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1차 때 했기 때문에, 어, 바로 이제 오늘 교육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교육의 과정 순서는요. 첫 번째,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 두 번째로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이게 뭐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세 번째, 돈을 버는 방법 및 종류. 네 번째, 자신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이유. 다섯 번째는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여섯 번째는 저희 퍼스트 클랜에서 제가 만든 SRC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저는 좀 질문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여는 웬만하면은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저도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을 더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우선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큰 틀로 봤을 때 두 가지로 정해 놨는데 첫 번째는 모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물건, 상품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로 본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세요? 자, 한 5초의 시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뭐 각자 다양하죠. 그죠? 뭐 어떤 분들은 당연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생활비. 그죠? 전반적으로 통계를 보면요. 2번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뭐, 물론 집은 다 있으시니까. 그죠? 그래도 저처럼 월세에 거주하신다든가, 물론 아파트에 살아도 관리비나 이런 걸 다 내시지만, 그죠? 그리고 뭐 차 운영하시는 분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보면 써야 되잖아요, 전부 다. 관리비도 매달 매달 나가고, 휴대폰 요금도 매달 나가고, 전기요금도 매달 나가고, 또 우리 아이들, 뭐 교육비라든가, 또는 밥, 그다음 옷, 그죠? 일단 고정 지출만 하더라도 매달 매달 내가 의무적으로, 고정적으로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지출 금액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가장 1순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내가 돈 벌려는 이유? 지금 내가 당장 살아가기 위해서. 생활비도 해야 되고, 집 월세도 내야 되고, 차 유지비도 해야 되고, 휴대폰 요금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죠? 이런 고정 지출, 뭐 카드 값도 내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대부분이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써야 하는 것, 부분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시죠. 간혹가다 1번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여유적인 형편이 있으신 분들. 나는 지금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래도 모아서 나는 다른 내 사업을 할 거야. 또는 이 돈을 점차 불려 나갈 거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인 서민들, 일반인들의 형태로서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2번을 선택했고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돈을 왜 모으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난 집을 사야지? 그러면은 돈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모은다?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죽어서 그 돈을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죽으면 돈 쓸 수도 없죠. 지금 당장 내가 살아있을 때 돈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벌려고 하는 거지. 죽고 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예. 뭔가 목적이나 목표의식이 있어서 돈을 모으는 거는, 정당하고 좋은 겁니다. 맞죠? 불려나가기 위해서. 그죠? 하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모으는 거는 괜찮지만, 그 외적으로 그냥 모은다? 그건 좀,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돈을 벌려는 목적은요. 저는 지금 혼자, 저는 결혼도 아직 안 했고요. 네. 저는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교통비도 필요해요. 그래, 밥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생필품도 저는 필요합니다. 세탁세제, 치약, 칫솔, 주방세제, 이런 것들. 생필품, 휴지, 물티슈, 이런 게 필요하고, 그냥 옷 같은 경우도 저는 옷을 좀, 그러니까 뭐 욕심은 없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뭐 강의도 하러 다니고 행사도 참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장 같은 거는 저는 근데 브랜드는 뭐 고급 브랜드, 뭐 유명 고급 브랜드 옷은 안 사지만 그래도 일반 쇼핑몰에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은 삽니다. 정장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색깔별로 있는 게 이뻐서 이제 원색 톤으로 정장을 많이 사 입고요. 그리고 밥.
저 아침, 점심, 저녁 꼭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 안 먹으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밥,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월세, 그리고 이동수단.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아플 때 병원을 갑니다. 그죠? 저도 아프면 병원 갑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생필품이나 아플 때 병원을 가든가, 내가 외출할 때 옷을 사 입든가, 끼니일 때도 밥을 먹든가, 또 내가 잠을 자야 되는 거 주거 공간, 또는 내가 이동해야 되는 교통수단, 이동수단. 현실적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고 이용하려고 저는 돈을 벌려고 합니다. 아플 때 제일 고생하죠. 돈 없으면 치료도 못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 사회에 살아가려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신가요? 그래서 이 돈을 벌려는 목적과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요, 소비입니다. 결국은. 내가 써야 되니까. 필요한 걸 얻으려면 소비를 해야 된다. 써야 됩니다. 쓰기 위해서. 말대로 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번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다음.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이게 뭐지? 자, 이거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아시는 분? 지금 워낙 유튜브나 이런데 경제적 상황에서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워낙 떠들썩하게 있으니까 경제가 많이 힘드니까 이러한 유튜브 영상들이나 이런 교육 자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나는 월급 그때그때 받는데 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부족하지? 모자르지? 이런 생각들 다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해봤거든요. 그 부분이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에 대해서 이 차이를 아시게 되면 명확하게 구분하시게 될 겁니다. 월급은 올랐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부족해진 걸까? 부족해질까? 혹시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원체 뉴스나 뭐 유튜브 뉴스나 뭐 일반 뉴스나 뭐 인터넷 신문 기사나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검색을 해봤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냐? 뜻을 한번 보면요.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돈, 한국 돈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한국 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밑에 예시까지도 적어놨습니다. 자, 나에게 있는 돈이 10,000원, 여러분들이 10,000원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 왜 10,000원의 행복이라는 TV 프로가 있었죠? 뭐 TV 프로 안에 뭐 그 안에 뭐 채널이었나? 10,000원의 행복이라는 채널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5,000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짜장면 한 그릇으로 나는 두 끼를 해결을 가능했죠. 두 끼, 아침, 저녁 또는 뭐 아침, 점심, 뭐 점심, 저녁 이렇게 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의 가치, 10,000원이 가치가 있었는데 현재 2025년이 현재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짜장면 한 그릇 가격 한번 보세요. 최소 6,000원? 뭐 8,000원?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12,000원. 한 그릇에 두 그릇 아닙니다. 한 그릇.
그죠? 그러면 내가 10년 전과 똑같은 10,000원을 가지고 현재 2025년도에는 어때요? 짜장면 두 그릇. 10년 전에는 두 그릇을 사 먹었어. 뭐 좀 더 줄이면 10년 전에 3,000원, 뭐 4,000원 했겠죠? 10년 전에는 한 두 그릇, 내가 두 끼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0,000원 가지고는 짜장면 한 그릇밖에 못 사 먹는다. 물론 그래도 한 뭐 4,000원, 뭐 얼마지? 뭐 8,000원 남아, 한 2,000원 남나요? 남지만 두 끼까지 해결하는 건 짜장면 두 그릇을 먹는 건 어렵다. 근데 그 10,000원의 가치가 떨어졌죠. 그걸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그 외적으로 작년에 이 말도 나왔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은 인플레이션에서 더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그리고 디플레이션. 그다음 에그플레이션. 그다음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경제학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죠. 즉, 이 말은 뭐냐? 현 사회에 물가는 매년마다 물론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그만큼 증가합니다. 떨어지진 않아요. 계속 증가합니다. 보면 신기해요. 퍼센테이지 확률로는 뭐 저 지난달에 비해 뭐 1.9%. 그런데 결국 이번 달로 와서는 동일합니다. 더 올라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돈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효과에 비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리퐁 과자 같은 거 사 먹었을 때 옛날에는 좀 500원, 1,000원 주고면은 1,000원의 가치의 양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돈이 1,000원으로 샀을 때 과자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그죠? 크기가 줄었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초콜릿을 샀는데 옛날에 가나 초콜릿은 컸는데 1,000원 주면은 큰 걸 샀는데, 그죠? 컸죠? 근데, 뭐야? 크기가 줄어들었네?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거는 요거라고 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음.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아, 그래. 어쩐지 내가 예전에 사 먹었을 때보다 크기가 많이 줄었더라. 아니, 양이 많이 줄었더라. 그게 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 자료 만들면서 저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에 굉장한 영향이 커요. 원자재 값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죠? 자, 아유, 왜 안 올라가지? 왜 한 번씩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네요. 자,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니, 최저임금도 올랐잖아. 그죠? 2024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였죠? 9천 얼마였냐? 그죠? 9천 얼마였다가 2025년에는 1,03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죠? 9,870원이었네요. 아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9천 원 돈에서 지금은 10,000원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1,000원에서 10,000원 단위로. 임금이 올랐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안내드리는, 지금 이 파트에서 안내드리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명목임금의 뜻은요, 현재 돈을 기준으로 임금을 표시한 것. 즉,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화폐액, 숫자상의 그 돈, 자체 돈을 말하고 있고요.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실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뭔가 좀, 좀 이해하기 좀 힘들죠? 그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 계산법입니다. 자, 예시예요. 작년에, 자, 여러분들이라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월급 200만 원을 받았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 월급이 210만 원으로 5%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임금, 수익이 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러분들의 월급이 얼마나 오른 거예요? 10만 원 올랐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 지금 이제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월급이 200만이면 200만 원에서 작년에 200만 원 월급에서 올해 21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10만 원이 상승했다라고 다들 알고 계세요. 숫자상으로. 말대로 내가 눈에 보여지는 돈, 실질 내가 눈으로 보는 돈으로서는 10만 원이 맞잖아요. 그죠? 200만 원에서 210만 원이 입금이 되면 10만 원, 10만 원 더 들어왔네? 이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명목임금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힌 돈, 임금표에서 작년에는 200만 원 찍히다가 올해 들어서 210만 원으로 통장에 딱 찍힌 돈, 10만 원을 상승했다라고 생각하는 돈, 그게 명목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상 증가한 액수, 증가나 감소한 액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명목임금이에요. 자, 제가 2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올해 210만 원 받았어. 그럼 당연히 210만 원, 통장에 210만 원이 찍히니까 10만 원 올랐네. 아싸, 10만 원 더 받았네. 그 수치상, 숫자상 증가한 액수, 숫자상 화폐가 210만 원 찍힌 게 명목임금. 쉽죠? 눈으로 보이는 돈이 명목임금이에요. 수익 내역서에 찍힌 돈. 그 돈이 수익 거래 명세서, 이거 뭐지? 그 뭐냐, 수수료 정산 내역. 그죠? 수익 정산 내역서. 거기에 찍힌 돈이 명목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실질임금 계산하실 때는 항상 물가 상승률을 보셔야 됩니다. 소비자 물가. 이 자료는요, 통계청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뭐 해당 연도수와 해당 월 작성하시고, 예를 들어 2025년 3월 소비자 물가 동향 또는 소비자 물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달, 그 해, 그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지수표가 나옵니다. 이걸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가한 실질적인 수익이 나옵니다. 자, 저는 이게 3월 달 건데, 2025년 3월 달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옆에 안내사원이 적어놨죠. 소비자 물가는 2.1%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평균입니다. 생활 물가 지수, 그 다음 신선식품 지수, 서비스, 그 다음 전기, 가스, 수도,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해서 총 토탈 평균 값이 나온 게 2.1%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값이. 모든 걸 합한 거기에 대한 평균 값이 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2.1%. 그럼 이제 좋습니다.
실질임금 계산해 봅시다, 우리. 자, 우리가 눈으로 봐온 명목임금, 그죠? 5% 올랐다는 이 명목임금의 퍼센테이지로 물가 상승률을 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는 10만 원이 올랐어요. 그죠? 이 10만 원이 올랐는데, 5%가 오른 거잖아요. 200만 원에서 210만 원이면 5%가 오른 겁니다. 그럼 이 5%에서 물가 상승률인 2.1%, 명목임금 상승률인 5%에서 물가 상승률인 2.1%를 빼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실질임금 2.9%가 실질임금에 대한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임금은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200만 원에서 요 2.9%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임금 계산하는 방식은.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2.9%. 그죠? 2.9%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5만 8천 원. 명목상 10만 원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만 8천 원이 오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물론 200만 원이 받으면 더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210만 원을 명목상 눈으로 봐도 지출하시는 금액에서 내 돈의 가치는 5만 8천 원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어때요? 돈이 쓴 거는 동일한데 왜 돈이 안 모이고 자꾸 써지지? 그죠? 현재 우리가 동일한 수익 또는 증가된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동일한 조건이거나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 부분?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나요? 다른 회사의 팀의 그룹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까지 안내해주는 클랜장이 있었나? 전 못 본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돈을 버는 방법이 종류입니다. 그러면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는 돈 못 벌어. 다단계 하면은 피해봐. 돈을 못 번대. 그냥 일을 해. 청소부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식당 일을 하든지, 돈을 벌고 싶으면. 그런데요,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돈이라는 거는 공정하게 내가 노동이든 정신적이든 노동을 해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돈. 일을 하면 받는 돈.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야, 좀 제대로 된 일을 해라. 제대로 된 일? 제대로 된 일이 대체 뭐예요? 꼭 몸을 쓰고 정신적으로 노동을 해야 버는 돈이 제대로 된 일일까요?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직업군들 중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체계의 시스템을 만든 회사들은 다 제대로 된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그럼 다 불법 회사인가? 거기는 제대로 되지 않았나요, 그럼? 아,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에요? 올바른 회사가 아닌가?
그죠? 그걸 한번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많은 주위의 어른분들이 아유, 좀 일 좀 제대로 된 것 좀 해라. 아유, 꾸준한 게 없노. 좀 버티고 있어 봐라. 그런데 그거는 제 입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이 일을 못하죠.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컸어요. 혼자 큰 건 아니지. 시설에 들어갔으니까. 보육원에 서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그런 가족에 대한 게 있었을까요? 누가 옆에서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 가족이 있으면 좋죠.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옆에서 아플 때 보살펴주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뭘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엄청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아프면, 만약에 내가 아파서, 실제로 제가 겪어도 봤어요. 제가 몸살이 났는데, 혼자 있을 때, 옆에서 저를 아무도 간화해주고, 연락해주고, 챙겨주는,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과연 나는 월세는 어떻게 벌 것이며,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내가 이 사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돈을 못 벌면 죽네? 저는 이 생각이 강하게 뇌리를 망치로 빠진 것처럼 갑자기 번뜩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아, 그렇겠네.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일? 그게 뭔데요, 도대체? 뭐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대로 된 일이 뭘까? 저도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답은. 자, 넘어가서, 자, 육체적인, 정신적인 근로 노동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벌고 계시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주식입니다. 말대로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뜨 있습니다. 지금 한창 사람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코인,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로 돈 벌어요, 인스타로 돈 벌어요,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벌어요. 이러한 다양한 온라인 SNS, 이러한 커뮤니티를 이용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들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뭔가 노력이 엄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경우 전공 분야 또는 특기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죠. 너 전공 뭐야? 아유, 글로 가지. 특기가 뭐야? 그럼 그쪽으로 가지. 그죠?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투자하여 증가시키는 방법. 이 또한 주식, 코인. 그죠? 세 번째, 재능기, 창의성, 자신의 브랜드로 수익을 버는 방법. 말대로 이 세 번째가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자신을 브랜드화 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인데, 뭐 조마루님 뭐 이런 것처럼 자기만의 브랜드 네임을 써서 자기의 브랜드를 알리는 거. 뭐 샤핑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제가 설문조사를 한 건데, 제가 그 지금 표는 제가 예전에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설문조사한 종이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 챙겨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돈을 쓰면서 물건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차지한 말이 필요하니까입니다. 내가 돈을 쓰면서 물건을 사는, 자신들이 돈을 쓰면서 물건을 사는 이유, 필요하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밥 먹고 싶으니까 밥 사 먹고, 옷 필요하니까 옷 사고,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사고, 집을 필요하니까 집을 사고, 휴대폰이 필요하니까 휴대폰을 사고, 전기를 써야 되니까 전기요금을 내고, 가스가 필요하니까 가스요금을 내고, 내가 필요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전부 다. 내 몸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도 사 먹고, 생필품도 사서 쓰고, 필요하니까.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어는 나에게입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맞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어떤 생각이요? 다들 그래요.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요? 라는 걸 가장 많이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왜 돈 써요? 돈 사면서 물건 사서 쓰나요? 돈 쓰면서 물건 사서 써야 했을 때, 내가 필요하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돈을 방법을 찾을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라고 저는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SNS, 휴대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한 번씩 또는 꾸준하게 하셨던 부분이에요. 받으셨고. 자, 그림을 보십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나도 받고 쇼핑하자. 친구 추천 이벤트. 친구 추천하고 100만 원 받자. 나랑 친구랑 5천 원 포인트. 추천하면 적립금 쏜다. 많이 안 보셨어요? 이런 문구들? 인스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또는 심지어는 요즘에는 유튜브 또는 틱톡 같은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쇼핑몰 추천하면 포인트 받아서 그 포인트로 물건을 사서 쓴다. 친구에게 추천하면 포인트를 주는 쇼핑몰. 즉, 그 포인트가 쇼핑몰에서, 그 해당하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재화, 돈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쇼핑몰을 이용을 하세요. 예를 들어, 쿠팡, 네이버 쇼핑 같은 곳. 또는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의류 쇼핑몰. 포인트 주죠. 거기서 이미 여러분들은 물건을 사서 쓰시잖아요.
물건을 사서 쓰잖아요. 그죠? 물건, 뭐 쇼핑몰을 인터넷 쇼핑, 온라인 쇼핑 안 하시는 분 계시는가? 요즘 시대? 물론 계시겠죠. 시대를 역행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또는 너무 고연령화돼서 좀 연령층이 많이 높으신 분들, 어르신들, 스마트폰 자체를 아예 쓰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 경우는 물론 이용 안 하시겠지만 대부분 요즘 10대 때들부터 자기네들이 자기 옷은 자기가 사서 씁니다. 용돈 받아서. 어디서? 쇼핑몰에서. 물론 시대를 역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스마트폰 같은 거 안 쓰고 폴더폰을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스마트폰에 쇼핑몰 어플리케이션 하나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쇼핑몰에서 물건 사서 쓰면 이벤트를 한 번씩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새로 생긴 쇼핑몰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합니다. 누구한테 공유를 받았든 전달을 받았든 또는 내가 전달을 해줬든 여러분들은 하셔서 한 번쯤은 다 하셔서 받으셨을 까요?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해보고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럼 거기서 받으시는 포인트들이, 즉, 내가 다음 물건을 살 때 내 돈을 절약할 수 있던가, 또는 그 포인트로 내 지출이 전혀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돈이라는 겁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 힘드셨나요? 뭐 머리가 복잡했고, 아우, 이걸 어떻게 해요? 아우, 어렵네. 나는 못하겠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혹시 친구 또는 지인에게 추천하면서 고민한 적 있었냐? 무심코 그냥 공유해주지 않았냐? 피해볼 거야, 나쁜 거야? 생각하고, 해보고 안 좋으면 이용 안 하면 돼? 라는 생각. 근데 대부분은 무심코 그냥 공유를 많이 합니다. 좋으니까. 나한테는 이익이니까. 5천 원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쇼핑몰에서 내가 필요한 상품이 있을 때, 딱,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봤는데, 그 옷이 10만 5천 원짜리야. 근데 내 통장에는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친구를 추천하면 포인트 5천 원을 준대요. 그래서 추천해서, 야, 내가 옷을 사려고 그러는데, 친구 추천하면 5천 원 포인트 준대. 이거 하나 가입만 좀 해줘. 그 5천 원 받아서 그 포인트 10만 원만 쓰고 5천 원은 포인트로 차감시켜서 옷을 사든가 또는 다양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구매해 보신 적은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자연스럽게요. 뭐 나쁘고 자시고 생각할 게 없어요. 왜?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나한테는 이익이니까. 간단한 안내만 하고 쉽게 그냥 보내줬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반강제도 들어갔을 겁니다. 가입 좀 해줘. 나 이거 포인트 받아서 옷 하나 사게. 이건 반강제죠. 완전 강제는 아니죠. 권유 부탁?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떻게 보면. 음, 추천. 또는 야 이거 포인트. 야 여기 회원가입하면 포인트 5천 원 준대. 근데 여기 옷이 이쁜 게 많아.
니도 한번 이용해봐. 이런 이야기.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인트, 쿠폰, 상품권은 그렇게 받아가려고 하면서 왜 수수료, 돈으로 준다는 곳은 이용을 안 하시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 추천하는 부분, 나 포인트 받아서 옷 좀 사게. 야, 여기 포인트 적립해 준대. 추천해서, 야, 회원가입하면 포인트 얼마? 5천 원씩 준대. 포인트 5천 원을 준대. 이것처럼, 야, 이 쇼핑몰이 가입해서 물건 사서 쓰고 사람들한테 추천해주면 돈으로 5천 원 준대. 현금 준대. 단순한 거잖아요. 전부 다 소비하는 곳입니다. 물건을 내가 돈 주고 구매해서 써야 되는 쇼핑몰들이에요. 그러면 고정적으로 내가 꾸준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어차피 내가 살 거는 고정적으로 사서 쓴다라고 했을 때 돈을 주는 쇼핑몰이면 괜찮지 않나요? 교환도 하는 쇼핑몰이 바로 BP 회원으로 가입하신 소비자 회원분들께 포인트가 아닌 추천 수익을 혜택으로 주는 쇼핑몰입니다. 말대로 이 수수료는 우리가 쿠폰이나 포인트 상품권을 받는 혜택처럼 이 교원도어름 쇼핑몰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혜택과 똑같은 겁니다. 혜택이에요, 혜택.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벌려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시죠. 저는 이거 비추천합니다. 그러면 정말 일처럼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는 것처럼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단순하게 내가 필요한 거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추천해서 쿠폰 받아서 내가 필요한 거 더 사고 포인트 받아서 절약하고 절감하고 하는 이런 혜택처럼 생각을 하면 어려울 게 있나요? 하고 안 하고는 각자 자신들의 선택인데 이용하고 안 하고는 각자 선택이에요. 안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나? 안 한다고 그 사람한테 절교해요? 아니잖아요. 야, 내가 옷을 사야 되는데 여기 회원가입하면 5천 원 포인트 줘서 나 옷 살 수 있어. 이거 하나만 해주라. 근데 상대방이 아니, 나 이런 거 안 해. 아이, 됐다. 난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을 때 그 친구하고 절교하나요, 여러분들은? 그래, 뭐.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응용을 하신 거예요. 혜택을 받는다는 목적보다 돈을 버려는 목적을 더 크게 두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그건 안 돼. 돈이 안 돼. 그거. 돈을 버는 목적으로 다가가니까 당연히 힘들죠. 근데 혜택을 받는다는 목적으로 두면 알아서 나와 똑같이 이용하는 소비자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내가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몰랐던 수익이 들어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물건을 계속 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통장에 5만 원이든 만 원이든 1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을 때, 어? 이만큼 쌓였었나? 거기에 대한 여유, 돈.
커피 한 잔 값, 밥값, 교통비, 뜬금없이 들어오면 내 돈이 어떻게 해요? 불어나는 거잖아. 돈도 불어나면서 내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희 팀원분들한테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혜택을 받는 목적으로 하세요. 돈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돈만 생각하고 하니까 어렵지. 저 역시도 돈 번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안 했습니다. 차라리 일을 했지. 돈을 벌까라는 생각으로 했었다면 저는 안 했어요. 차라리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돈 바로바로 하는 만큼 주잖아요. 출근만 하면 주는데, 출근해서 일하면 주잖아요. 매달 매달. 일을 했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고 판단을 했을 때, 혜택을 받네? 저는 혜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 어차피 나 쿠팡도 이용했는데, 근데 쿠팡에서 사람 추천하면 포인트, 쿠폰, 이런 거 주는 것처럼 똑같네? 근데 이거는 돈을 주네? 소비자를 만들면? 내가 소비자를 추천해서 만들어주면 나한테 돈으로 혜택을 주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돈을 버는 목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그 판단, 그 생각하시는 것 자체 틀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교원더름 쇼핑몰에서 여러분들 하는 순간 여러분들 통장에 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기쁨, 우와, 오, 뭐야, 돈 들어왔네? 뭐야, 나 만 원 부족했었었는데, 옷 사려고 만 원 부족했는데, 교원더름 쇼핑몰에서, 2만 원 들어왔네? 만 원 들어왔네? 얘 살 수 있네? 이런 희열감, 기쁨, 그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아우, 너는 돈 못 벌겠다? 키키키키. 그래요. 아니요? 이거 돈 버는 게 아니라 혜택 받는 건데. 그리고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만 원이라는 혜택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커피값 충족했습니다. 커피 두 잔, 뭐, 메가 커피 이런 좀 저렴한 브랜드의 커피? 뭐, 네 잔까지도 마시겠죠? 커피 공짜로 마셔요. 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혜택 받은 걸로 나는 커피를 마시는 거니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금에서는 손댈 필요가 없죠.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통장에 있는 자금을 건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혜택 받은 돈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게 더 이익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SRC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원도어를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말대로 편리하게 수익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수익적인 혜택을 받아보시라고. 뭐냐면
제가 이제껏 거의 한 17년 됐나요? 동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법규가 계속 바뀌어서 법적인 내용이라는 거 그걸 공부는 해야 되거든요. 한 17년 동안 제가 계속 해오고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노하우를 통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딱 맞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먼저 자신이 먼저 쇼핑몰의 꾸준한 소비자가 되고 쇼핑몰에서 주는 혜택을 제가 혜택을 했죠. 혜택을 주위에 추천, 공유하고 모든 참여자가 저희 클랜 톡방이 있어요. 톡방에 사소한 거 하나 그냥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러 갔네요. 나는 오늘 한 사람 파트너 신규 가입 추천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인증해서 내 팀원을 증가시켜 나가면 수익이 창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SRC 시스템은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S는 셀프 쇼핑, 말대로 자가 쇼핑하기. R은 리커멘드, 추천하기. C는 certify, 인증하기. 요 세 가지의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조금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SRC 시스템을 꾸준히 참여하시면 교원도움 쇼핑몰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교원도로 쇼핑몰에서 주는 모든 후원 수익을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아쉽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 저희 같은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런 분들도 계셔야 저희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저는 정당하고 명확하고 올바른 걸 좋아합니다. 저희 팀원분들이 한 분이라도 나는 피해를 봤다, 손해를 봤다.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원활하고 올바른 혜택을 받아 가시면서 그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웃고 즐기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매우 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육성교육 2차 과정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3차 교육 과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